청취자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엄청나게 거대한 수영장에 가득 찬 물을 아주 좁디 좁은 정원용 호스로 한 번에 억지로 막 밀어 넣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거 아마 엄청난 마찰 때문에 물이 막 펄펄 끓어오르거나 아니면 호스가 그 압력을 도저히 못 견디고 뻔 터져버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트는 수돗물 한 방울이나 샤워기 물줄기에도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물리학의 법칙들이 숨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매력적인 물의 흐름도 이제 자격증이나 전공시험 기출문제로 만나는 순간 완전 공포의 대상이 되잖아요. 빽빽한 텍스트에 막 V, Q, A 같은 외계어 스펠링이 난무하고 네네, 맞습니다. 유체역학 문제들을 보면 진짜 뇌가 딱 멈추는 기분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가 나섰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2021년 1회차 소방유체역학의 무시무시한 계산 문제들을 정확히 21번부터 40번까지 완전히 해체해 볼 텐데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께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공식의 알파벳을 무미건조하게 읊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여러분이 바로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그 진짜 숫자로 바꿔서 귀에 직접 떠먹여 드릴 거거든요. 그 너무 좋네요. 사실 공식을 누르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분자와 분모에 어떤 숫자가 왜 들어가는지 물리적인 이유를 알면 진짜 구구단처럼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길을 걷고 계시든 지하철에 계시든 좋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옆에서 칠판에 숫자 적어주듯 설명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21번 문제부터 바로 열어볼까요? 이건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거대한 대전제에 대한 건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마찰도 없고 소음도 없는 아주 완벽한 기계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 상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라도 작동하는 그 순간 반드시 마찰이 발생하거나 열이 나면서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든요. 무조건 에너지가 샌다고요? 네, 이게 바로 21번 문제에서 묻는 연력학제 2법칙의 핵심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마다 너희가 에너지를 썼으니 수수료를 내라 하면서 마찰이나 열 형태로 에너지를 무조건 떼어갑니다. 일종의 우주의 세금인 셈이죠. 와, 우주가 떼어가는 탈세 불가능한 세금이군요. 그렇죠. 그 엎질러진 코피를 다시 잔에 100%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세금으로 빠져나간 에너지는 절대 다시 온전한 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입 에너지 대비 100% 효율을 내는 기계, 그 제2종 연구기관은 우주에서 제작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효율 100%는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사기다. 확실히 기억에 남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면서 배관 안에 도대체 얼마의 압력이 걸리는지 잴 때 쓰는 기계, 22번 문제의 U자관 차압 마노미터로 넘어가 보죠. 마노미터. 그림이 너무 복잡하게 꺾여 있어서 수포자분들이 여기서 1차 멘붕이 오시죠. 맞아요. 막 위아래로 구불구불 하잖아요. 근데 시각적으로만 그렇지 사실 이거 수영장 잠수의 법칙 하나면 다 끝납니다. 수영장에서 물속 깊이 잠수해서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귀가 막 먹먹해지고 수압이 세지잖아요. 맞습니다. 압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숨 쉬려고 수면 위로 올라오면 수압이 약해지니까 압력을 빼주는 거죠. 아하, 내려가면 압력이 커지니까 더하기, 올라가면 작아지니까 빼기. 엄청 직관적인데요? 네, 그걸 문제 그림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시작점인 A점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액체를 타고 H1만큼 쑥 내려갑니다. 내려갔으니까 플러스죠. 첫 번째 액체의 고유한 체급, 즉 비중량 감마1에 깊이 H1을 곱해서 플러스 감마1 H1이 됩니다. 잠깐만요. 비중량이라는 건 그 액체만의 고유한 묵직함 같은 거죠? 그 묵직함에 내려간 깊이를 곱해준다. 정확합니다. 그 다음 관이 U자로 꺾여서 이번엔 위로 H2만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압력이 빠지니까 마이너스 감마2 H2입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또 H3만큼 위로 한 번 더 올라가니까 역시 마이너스 감마3 H3를 해줍니다. 이렇게 출발점 압력에 더하고 빼기를 반복한 결과가 반대편 끝점인 B점의 압력과 똑같아진다는 게 정답식입니다. 와, 아무리 복잡하게 꺾여 있어도 그냥 잠수해서 내려가느냐, 숨 쉬러 올라가느냐만 따라가면 끝이네요.
자, 이렇게 멈춰있는 유체를 봤으니까 23번부터는 이 녀석들이 뿜어져 나와서 무언가를 때릴 때의 파괴력을 볼 차례입니다. 네, 23번은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서 가만히 있는 벽이 아니라 하필이면 움직이고 있는 판을 때리는 상황이에요. 이거 약간 고속도로에서 도망가는 앞차 들이받기 같은 거 아닌가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내가 시속 40으로 달리고 있는데 앞차가 10으로 느리게 도망가고 있어요. 내가 들이받을 때의 충격은 40 전체가 아니죠. 40에서 10을 뺀 시속 30어치의 충격만 가해지는 겁니다. 아, 앞차도 내 쪽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오로지 속도 차이만큼만 부딪히겠네요. 그럼 이걸 실전 숫자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너무 복잡하던데. 청취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산기 켜보세요. 물줄기의 충격력은 물의 체급에다가 부딪히는 속도 차이의 제곱을 곱하면 됩니다. 먼저 체급부터 만들죠. 물의 밀도인 1000에다가 문제에 주어진 단면적 0.005를 곱해줍니다. 1000 곱하기 0.005 하면 5가 되죠. 아하, 1000 곱하기 0.005니까 물의 체급은 5. 맞습니다. 이제 속도 차이예요. 내 속도가 40, 도망가는 판 속도가 10이니까 속도 차이는 30입니다. 이 30의 제곱인 900을 아까 구한 체급 5에 곱하는 겁니다. 5 곱하기 900은 4500, 즉 4.5kN이 우리가 구하려는 힘입니다. 체급 5에 속도 차이 30의 제곱인 900을 곱해서 4500. 와, 알파벳 공식으로 볼 때는 숨이 턱 막혔는데 진짜 숫자로 들으니까 한 방에 풀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24번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 유체의 속도랑 압력 에너지를 높이, 그러니까 수도로 변환하라고 하더라고요. 에너지를 미터 단위로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게 유체가 가진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를 우리가 딱 보기 쉬운 직관적인 물기둥의 높이로 환산하는 거예요. 서로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기 쉽게 말이죠. 아, 분수대에서 물이 위로 뿜어져 올라가는 높이 같은 거군요. 맞아요. 먼저 속도 12m/s를 높이로 바꾸려면 속도 12의 제곱인 144를 중력이 당기는 힘의 2배, 즉 9.8의 2배인 19.6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네. 144 나누기 19.6을 하면 7.35m가 튀어나옵니다. 오, 속도 12의 제곱인 144 나누기 19.6은 7.35m. 그럼 압력을 높이로 바꾸는 압력 수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건 대기압 번역기를 돌리면 돼요. 문제의 압력이 98kPa로 주어졌는데 이걸 물의 진짜 비중량 9.8로 깔끔하게 나눕니다. 98 나누기 9.8 하니까 딱 10m가 떨어지죠. 98 나누기 9.8은 딱 10m. 진짜 딱 떨어지네요. 속도든 압력이든 결국 물기둥 높이로 번역해서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25번 하겐 포화젤 법칙으로 넘어가 볼 텐데 여기서 제가 약간 푸시백을 해볼게요. 물이 파이프 지나갈 때 끈적하게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물을 딱 2배 더 많이 보내고 싶다면 그 마찰을 억지로 이겨내야 하니까 압력을 막 제곱이나 세제곱으로 엄청나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되게 날카로운 생각인데 25번 문제 상황, 즉 물이 아주 얌전하게 흐르는 층류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정직한 택배 요금 같거든요. 정직한 택배 요금이요? 네, 얌전한 흐름에서는 유량과 압력 손실이 완벽하게 정비례해요. 택배 물량을 2배로 늘리고 싶으면 꼼수 없이 요금도 딱 2배만 내면 되잖아요. 아하. 마찬가지로 유량을 2배 원하면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압력차도 딱 2배만 올려주면 됩니다. 제곱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하겐 포화젤 법칙의 위력입니다. 오, 유량 2배 원하면 압력도 정직하게 2배. 속이 시원해지네요. 자, 이제 벌써 26번부터 29번 섹션입니다. 아까 물이 얌전할 땐 정직했는데 펌프가 억지로 밀어낼 때는 또 문제가 생기죠. 네, 26번 공동현상, 즉 캐비테이션 문제입니다. 펌프가 너무 힘들면 멀쩡한 물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 하던데 이게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좁은 빨대로 아주 꾸덕꾸덕한 밀크쉐이크 억지로 빨아들여 보신 적 있나요? 아, 있죠. 입안이 완전 진공 상태 되면서 아프잖아요. 맞아요. 펌프도 똑같아요. 물을 너무 세게 억지로 빨아들이면 배관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확 낮아져서 상온인데도 물이 끓어버립니다. 기포가 생기고 그 기포들이 펑펑 타지면서 쇠로 된 펌프 날개를 다 박살내는 게 공동현상이죠.
펌프가 막 숨을 헐떡이면서 진공을 만드는 게 원인이네요. 그럼 펌프 숨통을 어떻게 트여줍니까? 세 가지 확실한 정답이 있습니다. 첫째, 펌프 위치를 물통보다 아예 낮춰서 자연스럽게 밀려 들어오게 하기. 둘째, 임펠러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마시게 하기.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밀크쉐이크처럼 좁은 빨대가 아니라 아주 넓은 빨대를 쓰는 겁니다. 즉, 흡입관 구경을 넓게 만들어야 하죠. 구경을 작게 한다는 건 오답입니다. 좁은 빨대 대신 넓은 빨대.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자, 펌프 숨통을 트여줬으니 27번. 이번엔 기체로 가보죠. 이산화탄소 비중량 계산인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거 숫자 대입이 꽤 묵직할 것 같은데요? 네. 기체는 온도에 따라 팽창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압력과 온도를 다 고려해야 하거든요. 자, 분수 형태를 만들 건데 집중해 보세요. 분자에는 가스를 억누르는 압력 파트를 올립니다. 이산화탄소 분자량 44에 압력 800을 곱해요. 44 곱하기 800을 하면 35,200이라는 숫자가 분자에 올라갑니다. 아, 억누르는 분자는 44 곱하기 800 해서 35,200. 그럼 분모는 팽창하려는 온도인가요? 맞습니다. 기체상수 8.314에다가 문제의 80도를 절대 온도로 바꾼 353을 곱합니다. 8.314 곱하기 353 하면 약 2934.8이 분모로 깔리죠. 네네. 이제 이 팽창하려는 분모 2934.8로 아까 분자 35,200을 나눕니다. 그러면 가스 밀도인 12가 튀어나오죠. 오. 수바로 1200 나누기 2944.8은 12. 근데 밀도가 아니라 비중량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구에선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 밀도 12에 중력과 속도 9.8을 싹 곱해주면 끝납니다. 12 곱하기 9.8은 최종 정답 117.6. 깔끔하죠? 12 곱하기 9.8은 117.6. 가스의 팽창과 압축이 숫자로 확 와닿네요. 자, 28번은 다시 물로 돌아옵니다. 연속방정식인데 여기에 생수통 단위 변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20리터짜리 생수통 있죠. 이 리터 단위를 계산에 그대로 넣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공학에선 미터 단위로 환산해야 해요. 20리터는 부프로 0.02 세제곱미터입니다. 아, 20리터가 0.0이군요. 네, 이걸 채우는데 50초 걸렸으니까 0.01을 50으로 나누면 1초에 흘러가는 유량은 0.0004가 됩니다. 0.02 나누기 50은 0.0004. 유량을 구했으니까 이제 파이프 면적으로 나누면 속도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지름 1cm 파이프니까 면적을 원의 넓이로 구하면 0.000078호가 나옵니다. 아까 유량 0.0004를 면적 0.000078호로 나누면 물이 초당 5.1m를 뚫고 나간다는 유속이 계산되죠. 오, 리터를 미터로 바꾸는 기본기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어서 29번은 파이프 설계 관련인데 배관에 부속품 많으면 쓰는 공학자들의 꼼수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밸브나 구부러진 곳 많은 복잡한 배관을 일일이 마찰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찰 손실이 똑같이 발생하는 아주 매끄러운 일자형 직관으로 환산해버리는 겁니다. 그 환산 길이가 바로 등가 길이 또는 상단 길이라고 하죠. 복잡한 배관을 깔끔한 직선으로 환산하는 꼼수 엄청 실용적이네요. 자, 드디어 절반을 넘어 30번대 진입입니다. 30번은 물속에 잠긴 평판에 작용하는 힘인데 아까 23번에서 물줄기로 판 때렸던 거랑 다른 건가요? 네, 아예 달라요. 이번엔 역동적인 충돌이 아니라 그냥 깊은 물속에 철판이 조용히 잠겨있을 때 그 위에 얹혀있는 물기둥의 무거운 체급이 내리누르는 힘, 정수압을 구하는 겁니다. 아, 물기둥을 어깨에 다 짊어지고 버티는 거네요? 그래서 계산이 참 평화롭습니다. 물의 고유 체급인 비중량 9,800에 평판 중심 깊이 0.3m를 곱해요. 그럼 1제곱미터당 누르는 압력이 나오죠. 여기에 철판 실제 면적인 0.15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끝입니다. 9,800 곱하기 깊이 0.3 곱하기 면적 0.15. 계산기에 3개 연달아 탁탁탁 치니까 딱 441N이 나오네요. 유체가 얌전하니까 쥔자 편합니다. 근데 유체가 늘 얌전하진 않죠. 31번이 바로 그 얌전한 흐름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흐름의 절대 심판, 커트라인을 묻고 있거든요. 레이놀즈 수라고 하죠. 아, 측류에서 난류로 넘어가는 임계점. 그 커트라인을 숫자로 어떻게 구합니까? 문제에서 난류 커트라인 레이놀즈 수를 4,000으로 줬습니다. 이 4,000에다가 유체의 끈적거림인 동점성 계수 0.02를 곱해요.
그럼 40이 되죠. 이 40을 파이프 지름인 2cm로 쿨하게 나누면 끝납니다. 4000 곱하기 0.01 하면 40. 그걸 지름 2로 나누면? 아, 유속 20. 네, 유속 20cm/s를 넘어가면 흐름이 미쳐 날뛴다는 뜻입니다. 깔끔하네요. 여기서 32번 보너스 문제 가볍게 짚고 가죠. 방금 말씀하신 끈적거림, 동점성 계수, 물리적 자원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단위만 뜯어보면 심플합니다. 제곱미터 퍼 세크잖아요. 미터는 길이 L이고 두 번 곱해졌으니 L의 제곱. 세크는 시간 T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T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L제곱 T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길이는 2번, 시간은 1번 뒤집어서. 좋네요. 자, 근데 33번에서 제가 좀 혼란에 빠졌거든요. 20도짜리 공기를 100kPa에서 300으로, 그다음 1000으로 꽉꽉 압축했어요. 네네. 근데 단열 상태, 즉 밖에서 열을 안 가했는데 왜 온도가 막 펄펄 끓듯이 올라가는 건가요? 아, 그걸 꽉 막힌 압력밥솥 폭주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공기 분자들이 있는 방을 억지로 확 좁혀버리면 얘네들이 화가 나서 미친 듯이 벽에 부딪힙니다. 에너지가 극도로 증가하는데 단열이라 열이 빠져나갈 창문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억눌린 에너지가 전부 온도로 바뀌어서 폭주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열로 뿜어져 나온다. 그럼 숫자로는 어떻게 되죠? 섭씨 20도에 273 더해서 절대온도 293켈빈에서 출발합니다. 핵심은 300에서 1000으로 꽉 누른 두 번째 압축이에요. 1000을 300으로 나눈 비율에다가 비열비 지수 0.285승을 얹습니다. 계산기에 293 곱하기 괄호 열고 3.33 괄호 닫고 지수 0.285승을 치면 폭주한 온도 413켈빈이 정확히 나옵니다. 293 곱하기 3.33의 0.285승은 무려 413켈빈. 파괴력이 엄청나네요. 자, 머리 좀 식히고 34번으로 가보죠. 아까 했던 컨베이어 벨트 유량 계산 복습이네요. 네, 배관 단면적 구하고 지나가는 속도 곱하면 끝이죠. 파이프 지름 0.6의 제곱인 0.36을 원주율에 곱하고 4로 나누면 단면적이 0.283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네네. 이 넓은 면적 위를 물이 초당 3m로 지나가니까 0.283에 3을 곱해서 유령은 약 0.85가 되는 거죠. 단면적 0.283 곱하기 속도 3은 유량 0.85, 체화가 완벽히 됐습니다. 근데 35번은 이름이 약간 낯선데 최적 탄성계수, 최적이 부피고 탄성이 튕겨내는 거니까 짓눌러도 안 찌그러지려는 유체의 뚝심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액체는 아무리 엄청난 힘으로 눌러도 부피가 진짜 찔끔 줄어들거든요. 분자의 외부 압력 변화량 6만 천을 똑하니 올립니다. 그리고 분모에 부피가 줄어든 비율을 넣는데 0.031에서 0.06만큼 변했으니 나누면 약 0.1935가 돼요. 와, 6만 천이나 되는 힘을 가했는데 변화율은 고작 0.1935밖에 안 되네요. 네, 이제 6만 천을 0.1935로 나눠보세요. 약 31만 5,166kPa. 지수로 바꾸면 무려 3.15 곱하기 10의 8승 파스칼이라는 상상 초월의 뚝심이 나옵니다. 6만 천 나누기 0.1935. 바위보다 단단한 유체의 뚝심이네요. 자, 그리고 36번. 이거 제가 진짜 기대했습니다. 소방관들의 실전 무기, 마법의 엑스칼리버 공식이라면서요? 네, 현장에서 막 복잡한 단위 변화 무시하고 숫자만 톡톡 넣으면 방수량이 바로 썰려 나오는 전설의 공식이죠. 상수 0.653에 노즐 지름 10의 제곱인 100을 시원하게 곱해줍니다. 오, 0.653 곱하기 100. 그 다음에는 압력 0.392에 10을 곱하면 3.92가 되죠. 그 루트 값인 약 1.98을 마지막으로 딱 곱하는 겁니다. 0.653 곱하기 100 곱하기 1.98. 다 곱하니까 분당 129리터가 쏟아져 나온다고 딱 떨어지네요. 네, 문제에선 세제곱미터 원했으니까 1000으로 나눠서 약 0.132가 엑스칼리버에 썰려 나오는 겁니다. 공식 볼 땐 무서웠는데 숫자 3개 탁탁 곱하니까 완전 쾌감이네요. 기세 좋게 37번. 에너지를 돈으로 계산하는 열량 영수증 끊기. 가보죠. 15도짜리 물 2kg을 100도 수증기로 다 끓이려면 우주의 영수증 2장 끊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온도 데우는 영수증,
질량 2에 비열 4.2 곱하고 올리고 싶은 온도 차이 85를 곱해요. 2 곱하기 4.2 곱하기 85 하면 714kJ이 청구됩니다. 데우는데 714. 끝이 아니죠. 기체로 뜯어 고쳐야 하잖아요. 뼈대를 바꾸는 상태 변화 영수증이 훨씬 비쌉니다. 질량 2에 기화열 2256을 무식하게 곱해요. 2 곱하기 2256은 4512kJ. 아까 714랑 더하면 총 결제 금액 5226kJ 나옵니다. 714 더하기 4512는 5226. 상태 바꾸는 게 에너지를 엄청 퍼먹는군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드디어 최종 보스 타임 38번부터 40번입니다. 38번은 운동량 단위네요. 가벼운 워밍업이에요. 질량 곱하기 속도인 운동량 단위는 힘 단위 뉴턴에 초를 곱한 뉴턴세크와 완벽히 동일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39번은 5개소 화전 방수압력인데 아까랑 다르게 유량과 간격만 덜렁 있어요. 압력을 역추적해야 하네요. 무슨 방탈출 게임 같아요. 맞아요. 유량을 면적으로 나눠서 속도라는 단서를 찾아야죠. 분당 유량 0.1을 60으로 나눠 초당 유량 0.0016으로 만듭니다. 이걸 단면적으로 나누면 속도가 초당 3.395m가 나옵니다. 속도 3.395. 이제 이 속도 3.395의 제곱을 19.6으로 나누면 이 에너지가 물기둥 0.588m 높이라는 걸 알게 되죠. 3.395 제곱 나누기 19.6은 물기둥 0.588m. 근데 압력을 파스칼로 물어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하죠? 대기압 비례씩 돌려야죠. 물기둥 10.332m일 때 대기압이 101.325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구한 0.588m에 101.325를 곱하고 10.332로 나눠주면 최종 압력 5.78kPa 획득입니다. 0.588 곱하기 101.325 나누기 10.332는 5.78. 물기둥 놓기 비율로 압력 찾는 멋진 논리네요. 자, 대망의 마지막 40번입니다. 아까 22번 수영장 잠수 법칙의 실전판이네요. 계산기 마지막으로 세팅할게요. 네, A점에서 숨 들이마시고 다이빙합니다. 물속으로 0.2m 내려가니까 플러스죠. 물 비중량 9.8에 0.1을 곱해서 플러스 1.96. 내려가니까 더하기 1.96. 이제 U자관 바닥 찍고 반대편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마이너스? 맞아요. 근데 이번엔 무거운 수은이에요. 13배 무거우니까 수은 비중량인 13.6 곱하기 9.8에 올라간 깊이 0.3을 곱해줍니다. 13.6 곱하기 9.8 곱하기 0.3. 계산기 쳐보니까 39.984 나오네요. 위로 올라갔으니 그 39.984를 빼기 해주는 겁니다. A점 압력에 1.96 더하고 39.984 뺀 결과가 대기압 0이 된다는 식이죠. 결국 A점 압력은 39.984에서 1.96 뺀 약 38kPa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39.984 빼기 1.96은 38. 와, 드디어 해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눈으로 보면 어지러운 계산 과정을 무사히 다 통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체역학이 사실 거창한 마법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을 우리 손에 잡히는 구체적 숫자로 번역하는 과정일 뿐이죠. 오늘처럼 계산기에 숫자 직접 때려 넣으면서 입으로 읽어본 경험이 시험장에서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도망가는 앞차 들이받기, 넓은 빨대로 숨통 튀어주기, 끓는 물 영수증 끊기까지 이 비유들이 숫자랑 맞물려 돌아가는 게 진짜 짜릿하네요. 자, 딥다이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우주의 세금을 일상으로 좀 가져가 보셨으면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 벽 너머 수도관 속물은 보이지 않는 마찰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동하고 있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우주의 세금을 충실히 내면서 수도꼭지까지 오고 있는 거죠. 와, 매일 밤 무심코 트는 그 물 한 잔에도 우주에 내놓은 마찰 영수증이 붙어 있다는 거네요. 과연 저수지에서 우리 집까지 오면서 지불한 총 세금, 그 손실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요? 보이지 않는 배관 속 유체가 지불하는 그 세금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귓가에 울렸던 숫자의 감각 잊지 마시고요. 다음 딥다이브에서 뵙겠습니다.